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돌이켜봐도 손이 떨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오갔던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위험 신호를 지나칠 수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현지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중국 현지 법인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는데 현지 관리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수 씨가 출근을 안 했다고요. 민수 씨, 28살, 성실하고 조용한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몸살인가 보다 하고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는 현지에 있는 동료 재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혁 씨 미안한데 민수 씨 기숙사 좀 가볼 수 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재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즉시 지시했습니다. 집주인을 불러서라도 문을 열라고.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혁 씨 목소리는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지금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급히 택시를 잡아 현장으로 갔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 씨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 눈은 감겨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콧소리 같은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긴 한데 반응이 너무 없어요.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흰 벽과 형광등 불빛, 사람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민수 씨는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체온을 쟀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다시 진료 회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몸살이 아니구나. 과로가 아니구나.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상의하더니 말했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심장 쪽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는 민수 씨를 들것에 싣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시내 대형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CT, 혈액검사, 심전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위중 통보서. 그 종이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외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고향은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어머니, 저는 민수 씨 회사 인사팀입니다. 민수 씨가 지금 병원에.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 울음소리, 지금도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는지. 가족이 도착하기 전까지 모든 서류에 제가 서명해야 했습니다.
치료 동의서, 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케톤산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환자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일단 살려놓는 것. 민수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새 회사에 보고하고 어머니께 상황을 전했습니다. 회사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차를 보냈습니다. 의료비를 선결제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그 지원이 없었으면 저 혼자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새벽 2시 병원 근처 허름한 숙소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몇 시간만 더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습니다. 살아난 거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 며칠을 돌아보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만약 그날 그냥 결근인가 보다 하고 넘겼다면, 재혁 씨를 기숙사에 보내지 않았다면, 문을 열지 못했다면, 민수 씨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영영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민수 씨는 2주간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 한국으로 돌아와 요양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고 주말엔 쉽니다. 가끔 연락이 옵니다. 형,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야, 건강이나 챙겨.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답이야. 여러분, 오늘의 밤샘이 내일의 과로가 됩니다. 과로가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부디 스스로를 더 챙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홀로 지내는 동료가 있다면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세요. 출근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꼭 스스로를 돌봐주세요.